그러면 식당 운영하시다 보면은 와 이거는 진짜 다시는 경험 안 했으면 좋겠다 라거나 정말 내 생에 손꼽는다 싶으신 손놈이 있을까요? 뭐 여러 명이 떠오르는데요. 짧은 에피소드라고 하면은 갑자기 책방에 들어와서 찬송가를 부르시는 분도 계셨고요. 되게 주기적으로 책방에 오셔서 둘러보세요. 제 기억에는 책을 한 번도 구매하지 않으셨거든요. 구매하지 않은 건 상관없는데 어느 순간 약간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올까? 왜 계속 책방에 와서 잘 살펴보지도 않음에도 주기적으로 올까? 라는 의문이 아직도 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저희는 아까 앞서서 행사나 모임도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여러 참가자들이 모여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계속 본인의 개인의 이야기를 한다거나 대화를 주도하려고 한다거나 무언가 클래스 같은 경우는 강사나 전문가가 지식이나 노하우를 전달해주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런데 본인이 훨씬 그것보다 잘 안다는 뉘앙스로 주객전도해서 가르치려고 하는 상황들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그런 경우는 유료 모임이든 아니든 뭐 책을 구매하든 떠나서 안 오셔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말로는 못하지만 마음으로는 해본 적이 있습니다. 네. 책방을 운영하시니까 되게 많은 책을 접하실 것 같은데 가장 좋아하시거나 최근에 감명 깊게 읽은 책 혹은 작가가 있으시다면 소개해 주세요. 매번 좋아하는 책이나 좋아하는 작가는 조금 달라지긴 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인생책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을 듣는데 사실 어려운 질문이에요. 대답하기가. 꼭 그런 질문을 들으면 제가 좋아하는 작가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작가님들이 몇 분 계세요. 근데 저는 되게 진부하게도 프란츠 카프카와 조지 오웰을 무척 좋아하고요. 그들이 소설도 좋아하고 에세이도 좋아하고요. 추천도 많이 하기도 하는데 사실 적극적으로 추천하지는 않아요. 아무래도 책방은 신간과 구간이 적절하게 큐레이션 돼서 소개도 되고 발견도 돼야 되기 때문에 구간이라던가 아니면 작가를 추천해달라고 할 때는 제가 좋아하는 작가들 위주로 추천을 하고요. 문학도 좋아하지만 비문학 을 훨씬 많이 읽고요. 비문학 중에서도 인문서나 사회서, 예술서들을 많이 읽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좀 좋았던 거, 감명 깊고 감동적인 책이라는 게 사람마다 조금 다를 텐데 저한테 되게 영감을 많이 주는 책이 감동적이에요. 그런 책들은 좀 골라서 소개도 하고 저희 자체적으로 온라인 독서 모임을 매달 하고 있는데 그런 독서 모임에서 그 책을 선정해서 하기도 합니다. 문학 중에서는 단편소설을 좋아해요. 한국 작가들의 단편소설도 좋아하고요. SF 단편소설도 좋아합니다. 서점에서 실제로 팔리는 책들은 좀 어떤 부류가 좀 많아요? 서점마다 판매되는 책들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같은 동네 책방이라고 하더라도. 근데 가장 사실 잘 팔리는 책은 일단 제가 쓴 책이 아무래도 가장 잘 팔리죠. 왜냐하면 오신 분들도 오시는 이유가 되기도 하고 모르고 오셨다가도 무언가 기념될 만한 책으로 구매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게 많고요. 그 다음은 제가 추천하는 책이 많이 팔려요. 그래서 뭐 대형 서점이나 온라인 체인 서점에서 뭐 몇 달간 베스트셀러로 지속하고 있는 책들도 사실 저희 책방에서는 한 권도 안 팔린 책들도 많거든요. 오시는 손님들의 취향 자체가 조금 다르기도 하고요. 본인의 책 취향과 저희 책방에서 소개하고 발견할 수 있는 책들의 취향이 맞는 분들이 단골로 정기적으로 오시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형 서점이랑 동네 책방하고는 확실히 뭔가 타깃이 좀 다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맞습니다. 이런 작은 책방에서만 알 수 있는 귀한 작품들도 되게 많을 거고 대형 서점에서만 할 수 있는 뭐 천편일적인 마케팅이라거나 광고 올라온 것들 그런 거를 이제 싫어하는 분들이 오히려 이렇게 작은 책방을 찾기도 하거든요. 저도 사실 그런 편이고 그러다 보니 좀 더 공감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네요. 혹시 어떤 책을 쓰셨는지 잠깐 짤막하게 소개를 해주신다면. 귀한 서점에 누추하신 분이 책이 출간된 책세상의 인프린트인 회의시간에서 출간한 책도 있는데요. 때론 대충 살고 가끔 완벽하게 살아라는 책도 썼고요. 그리고 뭐 퇴근 후 동네 책방, 퇴근 후 독립출판이라는 책도 썼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10명의 각기 다른 장르에서 활발하게 활동 있는 작가들을 만나서 인터뷰한 인터뷰집이 새로 나왔어요. 그래서 일상생활자의 작가 되는 법
창업이라는 책도 썼습니다. 편집자님도 아시겠지만 누구나 작가가 될 수 있는 시대고 새로운 작가가 탄생하는 시점 그리고 장소나 이런 포지션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도 작가 활동을 시작을 하고 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여러 다양한 매체와 플랫폼에서 활동하고 있고 작가가 된 분들을 만나고 인터뷰한 책이에요. 확실히 여기 되게 제가 차별화 포인트를 처음에 물어봤었는데 보통 이제 책을 보면 저희가 콘텐츠를 소비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여기서는 소비할 뿐만 아니라 뭔가 생산으로까지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느껴지는 것 같아서 저는 그게 되게 강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퇴근 후 독립출판 같은 것도 이제 뭐 책을 엄청 생각하지 않으셨던 분이더라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알려주시는 부분이다 보니까 관심이 있다면 되게 좋아하실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정확한 포인트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 책방 소개할 때 책을 판매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책이라는 컨텐츠를 소비하고 생산하는 플랫폼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의미들도 많고요. 출판사 창업이 아니라 퇴근 후에 나는 다른 잡이 있지만 연결해서 혹은 분리해서 무언가 출판을 하고 글 쓰시는 분들 약간 느슨한 고리들이 여기 책방에서 만들어지면 좋겠다. 그 누군가가 새로운 기회를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차별화 전략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느슨한 고리가 만든 엄청난 결과 그런 걸 기대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책방인 것 같습니다. 엄청난 결과가 나와야 할 텐데요. 마지막으로 책방을 찾아주시는 손님도 계시고 손놈도 계실 텐데 각자 손님과 손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약간 영상편지 느낌으로. 사실 그 손님과 손놈은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인 것 같아요. 카페에 가면은 커피 한 잔, 음료 한 잔을 꼭 마시듯이 작은 책방에 오면은 책 한 권만 구매해 주셔도 완벽한 손님이라고 볼 것 같아요. 저희가 조금 더 재밌게 이야기하려고 손놈이라는 표현을 중간중간 쓰기도 했지만 책을 구매하고 구매하지 않고보다 책을 다루는 마음이 그 손님과 손놈을 가로지를 그 경계를 구분하는 그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세심하게 책을 살펴주시고 그 책을 쓴 저자와 책을 만든 출판사 그리고 책을 판매하는 책방 운영자의 정말 진심 어린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을 조금 소중하게 살펴주시면 감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도 이제 출판사 다니는 사람으로서 좀 더 책을 경건하고 더 아름다운 마음으로 접해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진지한 게 책은 아니거든요, 이제. 그렇잖아요, 그렇죠? 재미있게 시간을 때우는 것도 책이 될 수도 있고 선물하기 위한 것도 될 수 있고 그냥 굿즈로서 소장하기 위해서 책을 살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이 책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내 인생 책으로 갖고 있을 수도 있고 정말 그 마음은 다 다를 것 같은데 그 다른 마음들을 각자 가져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더 좋은 독자가 될 수 있도록 좋은 책을 만들어주세요. 네, 좋은 책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책방연희 구선화 대표님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